네, 3반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이제 힘차게 한 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한 명이 아니라 한 가지 글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가치를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인물의 가치 알아내는 방법, 지난 시간 복수 문제 다 맞으셨나요? 맞지 않았더라도 교과서를 다시 돌아가 보고 기억한 상태에서 오늘 수업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선생님의 미션 어떻게 수행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미션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인물의 말과 행동을 각기 다른 색으로 표시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었죠. 선생님은 여기 노란색, 연두색, 하늘색을 각각 몽당깨비의 말과 행동, 미미의 말과 행동, 버들이의 말과 행동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생김새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몽당깨비는 대답을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밑에 바로 나오죠. 사연이 떠올랐기 때문이겠죠. 어떤 사연이길래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하는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난 거기로 꼭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사연이 여기 이 집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날개 문제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읽었다면 바로 정답을 찾아서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진짜 읽었다 하면 날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겠죠. 몽당깨비는 왜 은행나무 뿌리에 300년 동안 갇히게 되었을까요? 지금 여기에 대한 답이 글의 매우 뒷부분에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앞부분에 바로 나왔다는 것은 왜 갇히게 되었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라는 거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제목이 버들이를 사랑한 죄니까 인간과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을 한 죄로 벌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과는 약간 달랐죠. 그 다음에 몽당깨비가 샘마을에 가려는 까닭은 당연히 이거는 뭐 예상이고 뭐고 제목하고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사랑하는 버들이가 살던 집이라서겠죠. 나중에 뒤에 보니까 기와집이 의미가 그냥 버들이 집과는 다른 의미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상 다 해보셨죠? 넘어갑니다. 몽당깨비가 혼잣말처럼 중얼했는데 미미가 표정을 짓습니다. 그쵸?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몽당깨비가 웃으면서 버들이가 살거든. 와, 버들이를 위해서 내가 지은 집이야. 버들이랑 같이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 어두워졌죠?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요. 미미는 그러나 활짝 웃습니다. 왜냐면 너도 사람이 되고 싶었니? 우리 그거 공통점이야. 아하, 미미는 어떤 인형이에요? 사람이 되고 싶은 인형이었네요. 그 다음은 이제 갑자기 버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들이는 늙고 병든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새벽마다 샘물을 길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도깨비는 사랑하는 버들이를 보려고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몽당깨비가 이상한 말을 하는 미미를 보고 웃습니다. 도깨비라니까 웬 인형, 그쵸? 몽당깨비는 이제 버들이와 물건을 주고받죠. 몽당깨비는 숲에서 버섯 사달기 머루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버들이는 음식도 주고, 그쵸?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서 슬펐다. 근데 여기서 미미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건 정말 고통이지. 미미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나 봐요. 그쵸? 근데 언젠가부터 버들이가 고생하는 게 가엾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하게 돼요?
도둑질을 하게 되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도둑질이라. 당연히 미미는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죠. 버들이한테는 자기 훔친 거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나 봐요. 그쵸? 사랑하는 버들을 위해서 도깨비는 뭐라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미는 도깨비가 부릴 수 있는 재주를 부러워합니다. 그 다음은 버들이기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위독했대요. 버들이는 엄마를 정말 잘 챙기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샘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위험한 생각이었죠. 미미가 더 물을 수가 없었대요. 다를 것 같아서. 달라도 물어도 괜찮을 텐데, 그쵸? 되게 조심스러운 성격인 것 같은 느낌이죠? 친구가 집을 샘가에 짓는 걸 반대하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쵸? 그리고 미미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않고 동조를 해주죠. 버들이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오래 만날 수 있다고 버들이가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짓는 걸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도 되게 행복해하죠. 그쵸? 우리가 더 오래 만나고 싶어서 버들이가 이렇게 나한테 부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낮에는 돈 주고 밤에는 본인이 짓고 해서 기와집을 완성을 합니다. 근데 버들이가 이번엔 뭐라고 해요? 아예 샘을 기와집 안으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욕심쟁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아까 도깨비랑 다른 동물들도 샘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이니까 생각을 이 도깨비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샘을 옮겨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버들이는 기뻐하지요. 미미도 당연히 기뻐하나요? 아니죠.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몽당개비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왜냐? 버들이가 도깨비가 가장 무서워하는 걸 물었거든요. 물어본 이유가 뭐였어요? 도깨비들이 집안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술을 써야 한대요. 어머머머머, 몽당개비도 도깨비인데 그쵸? 그런데 말을 들은 버들이는 기와집 다매랑 대문회랑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것들을 잔뜩 늘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깨비인 몽당개비도 그 집에 들어가 보지 못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은행나무 심고 1000년 동안 얼매여 있으라는 끔찍한 벌을 받았습니다. 미미는 아이고 안 됐다라는 반응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 인형인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나도 마음이 생겼나 봐. 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미미는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쵸. 앞에 미미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사람만의 특징인 감정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그리고 처음 흘린 눈물이니까 아마 신기해했을 수도 있겠고요. 기와집이 지금까지 있기나 하겠어 라고 했지만 계속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미미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미도 돌아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데려다 주겠니? 라고 부탁을 합니다. 미미는 혼자 가버릴까봐 걱정을 했고 애원을 하는데 마음이 약한 몽당개비가 미미를 챙겨서 가기로 했죠.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션 1번은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비슷한 곳에 표시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날개 문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첫 쪽 날개 문제는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 쪽 날개 문제 없고, 세 번째 쪽 없고, 네 번째 쪽 여기 있네요. 버들을 위해 몽당개비가 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쵸? 첫 번째 뭐랬어요? 기와집 지어주고, 두 번째는 도깨비 샘물을 기와집 안으로 흐르게 해줬죠.
그쵸? 뭐 그 외에도 앞에 나왔던 뭐 가여워 보여서 돈도 훔쳐주고 뭐 산딸기 이런 것도 가져다 주고 그랬었죠. 그 다음 대왕 도깨비가 몽당깨비에게 내린 벌은 뭘까요? 천년 동안 바로 옆에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네요. 은행나무 뿌리에 얼매여 있는 것이 벌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등장인물의 가치 성격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거 신경 써서 이야기를 이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부탁드렸던, 부탁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내용 확인 질문이랑, 그쵸? 그 다음에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질문 한 가지씩 만들어서 넣습니다. 오늘 릴레이 퀴즈 할 거예요. 오랜만에. 알죠? 내용 확인하는 질문은 어떤 것과 관련된 거였어요? 누가,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그 다음에 왜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라고 생각하나요? 끝내면 질문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선생님이 2단원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는 댓글로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몽당깨비는 병든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려고 도깨비 샘물을 뜨러오는 버드리를 어떻게 했어요? 좋아하게 됐죠. 그 다음에 몽당깨비는 샘가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버들에게 어떻게 해줬어요? 그렇죠. 기와집을 지어줬어요. 샘이 마른 까닭을 알게 된 동물과 도깨비들이 기와집에 몰려들었지만 어떻게 해줬나요? 그렇죠. 몽당깨비가 알려준 대로 버들이는 말피와 말머리를 놓아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대왕도깨비는 어떻게 했나요? 그쵸? 몽당깨비에게 천년간 은행나무 뿌리에 얽매여 있는 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은행나무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됐죠? 네, 천년이 아니라 몽당깨비는 300년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미미를 만났고 기와집에 찾아가기로 하게 된 거죠.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정리를 해봤죠. 그 이유는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인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첫 시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 속 사건 흐름을 살펴보면 지은이가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썼는지를 알 수 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주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가치는
인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판단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는 뭘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인물의 말. 세 번째, 인물의 행동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한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이제 상황도 살펴봤고 말 행동도 해봤으니까 이유를 살펴봐서 가치를 판단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게 몽당개비고, 그쵸? 오른쪽에 있는 게 버들이죠. 몽당개비의 말, 버들이는 착한 여자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했고, 또 어떤 말을 했나요? 미미가 버들이 보고 욕심쟁이라고 하니까 몽당개비가 뭐라고 하나요? 그쵸? 나도 원했으니까 버들이를 탓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버들이 때문에 자기가 1000년간이나 벌을 받게 되었는데도 버들이를 탓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행동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날개 문제에서 정리했던 대로 버들이가 원하기 때문에 버들에게 멋진 기와집을 만들어 주려고 돈도 만들어내고 부자들의 보물도 훔쳤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해서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된 거는 뭐예요? 그쵸? 바로 도깨비 샘물에 줄기를 기와집의 뒤란으로 흐르게 해줬죠. 그래, 바로 이 두 번째 행동 때문에 1000년씩이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어떤 손해를 받는 것도 감수하고 상대가 원하는 거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버들이가 나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요, 못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몽당개비는 일단 자신의 온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진심으로 서로 소통하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버들이를 믿었고, 그리고 버들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눈에는 바보 같아 보이는 행동도 하게 된 거겠죠. 물론 그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벌까지 받게 됐지만, 벌을 받게 됐으면서도 버들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워해서 집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들이로 가볼까요? 버들이는 아주 몽당개비의 말에 의하면 착한 처녀였어요. 그쵸? 그래서 위독하신 어머니께 샘물을 드리고 싶어서 샘가에 위험하지만 오두막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착하고 효심 깊은 좋은 처녀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샘물을 옮겨줬더니 뭐라고 해요? 뭘 물어보나요? 그쵸?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헉, 선생님 같으면 안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어떻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깨비들이 기와집에 근처에 못 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도와서 이 기와집을 지어준 것도 도깨비잖아요. 그러면 몽당개비도 자기 기와집 옆에 못 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기와집을 샘물 옆에 지으면 더 오래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걔의 집에 접근을 못하게 하면 이거 뭐예요? 선생님은 진짜 몽단깨비였다면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진심으로 사랑하는 몽단깨비는 좀 바보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이야기를 또 다 해주죠. 네, 그래서 처음은 어머니를 위한 효심에서 샘물을 좀 잘 얻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갈수록 부탁이 좀 과해졌죠. 점점 더 쉽게 아예 내 집 안에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원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제 어떤 행동합니까? 그렇죠. 기와집, 다음에 말피 부리고 심지어는 대문에 말머리를 올려놨죠. 대단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면 선생님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집 주변에 피 뿌리고 댕강 잘려진 말머리 올려놓고 이거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사랑도 사랑이고 배려도 배려고 하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그쵸?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몽단깨비를 지금 희생시킨 거잖아요.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하지만 이 현실적인 이익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그쵸? 효심이 지극하죠.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좋습니다. 선생님, 인물이 3명이었는데 왜 2명밖에 안 나와요? 이 버들이 사랑한 쟤는 사실 주인공은 누구랑 누구예요? 그쵸? 몽단깨비랑 여긴 안 나왔는데 버들이에요. 미미는 그냥 듣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미미는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이야기를 듣는 상황.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내용을 파악하고 메시지를 추론하는 데에 미미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버들이와 몽단깨비에 집중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미의 뒷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점에서 이 책을 사거나 빌려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그쵸? 질문 만드셔서 밑에 댓글로 릴레이 퀴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릴레이 퀴즈 참석 기록이 남아 있어야 출석으로 처리하니까 잊지 말고 바로 위에 올라와 있는 질문 답 찾아서 쓰시고 내 질문 추가해서 댓글 남기시기 바랍니다.